네, 권덕철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이 이제 지금까지 차관으로 계시다가 장관 이제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시게 되면서 일면 후보자님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걸어오신 길이나 긍정적인 측면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장관이란 자리는 특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K 방역이 정부 여당은 자화자찬을 계속하지만 그걸 겪고 있는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겪고 있는 백신 확보 문제, 또한 방역과 경제는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어떤 최고의 접점을 찾아서 정책을 해야 되는 고충은 알지만 그것이 항상 뒷북을 쳤기 때문에 지금 경제 면에서도 거의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후보자님에 대해서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엄중한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에 나름대로 후보자님의 전문성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고깝게 듣지 마시고 통과 의뢰로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저는 정부 여당이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다 노력하죠. 그러나 결과가 그것을 받쳐주지 못할 때는 좀 더 정직해야 되고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미흡했다. 이런 죄송함을 담아낼 때 국민들과 여론이 그래 노력은 했겠지. 그러나 결과는 형편없어. 이제 저걸 인정하니까 앞으로 좀 잘하겠지 하는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정부 여당은 그러한 희망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방역을 진행하는 과정도 확진자가 늘어나면 온통 국민 탓이었습니다. 온통 특정 종교 집단의 탓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가 실정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창궐할 때 38명의 사망을 갖고도 그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에서는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 실패 피해자이고 정부와 대통령이 잘못된 방역이 원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의 사망자는 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 1년 동안 온 국민이 이 코로나의 불안과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을 겪으면서 2월 2일 날 지난 2월 2일 날 주무장관님 박능우 장관님 고생도 하셨죠. 그러나 중국인 입국 비자 중단을 선언했고 한국인 중국 관광 비자 중단을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습니다. 주무장관께서 왜 그랬을까요? 4월 1일까지 무분별하게 중국인의 입국을 받아들이가 2월 20일 대구 코로나 확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짧게는 5일, 길게는 2주간의 잠복기가 있다는 것을 비춰볼 때 이것은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은 현 정부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거 해야 됩니다. 현 정부인들 중국발 입국을 안 막아서 코로나를 퍼뜨리려고 한 건 아니겠죠.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또 경제를 고려한 중국과 우리의 경제 교육을 고려하면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를 두고는 미흡했던 거. 완벽하지 못한 거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 정부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야당 탓이고 국민 탓이고 언론 탓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남 탓 정부로 계속 끝까지 가실 건지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합니다. 국민들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들리지 않습니까? 경제가 파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2월 12일에 남대문 시장을 방문하셔갖고 국민들에게 외식 모임을 활성화하라고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경제를 염려하셨겠죠. 그러나 코로나19가 처음 겪는 감염병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 너무나 경솔하셨고요. 8.15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8.15 때 정부가 7월 20일 한국발 뉴딜 정책 표방했습니다. 그리고 소비하고 휴가 밀집을 장려하고 8월 17일을 또 휴가까지 연장 휴가를 해서 2천만 명의 휴가 인파가 제주공항 해수욕장에 다 밀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통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과 특정 종교 집단의
덮어씌웠습니다. 평균 잠복기가 우리가 5일인 걸 감안하면 이것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와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정부 못 믿겠다. 그나마 이 정부의 유력한 얘기를 하는 분은 그들 사이에서는 어용 전문가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또 우리 3차 10월 말에 또 쿠폰 발행해갖고 11월 중순부터 그 결과가 나타나서 지금 고통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경솔합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네, 질의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안하셔서 우리 권덕철 장관 후보자님께서는 오랜 기간의 전문성과 복지부 내에서 중요 부서를 다 이렇게 체득하신 입장에서 어떤 입장과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분명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소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방역에는 과학적인 근거에 하에서 시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메르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경험한 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이번에 코로나를 대응하면서도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계속 그 방역의 확산을 막아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8월에 그 행사 때 그런 여러 가지 이 조사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다른 어떤 고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인데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보건산업 분야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고요. 특히 이 뉴딜이라고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은 이제는 그 코로나 이후에 소위 이 포스트 코로나 그런 시대에는 이제는 다른 분야에서 더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런 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저희도 지금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희망이 네. 지금으로 가능한 희망이라고 느껴지고요. 네, 질의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예방 효과가 95%, 아스트라제네카는 70%입니다. 그리고 신속 진단 키트가 이러한 그 PCR 검사의 90%에 육박하는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야당 의원들이 몇 달 전부터 신속 진단 키트 도입해서 제발 좀 확진자 비만 쫓아다니지 말고 어떤 예상되는 모집단을 조금 원인요법적으로 접근해서 하라는데 그거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자, 질의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